자, 81번 문제 보세요. 자, 그림은 탄소와 수소 성분으로 된 실호 물질의 실험식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문제 그대로 나와 있는 미지수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식 구하는 과정으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물을 흡수하는 장치의 처음 질량과 나중 질량,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흡수 장치의 처음 질량과 나중 질량을 각각 A와 A', B와 B'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물의 질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물의 질량은 B'에서 B란다. A'에서 A를 빼준 것만큼이겠죠? 네. 맞지? 그리고 그냥 이거 그람 단위입니다. 그람 단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B'에서 B를 빼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질량이 알았으면은 우리 뭘로 바꿔주면 돼요? 각각 뭐로? 질량으로 바꿔주면 되지. 무슨 질량? 수소 질량. 그 다음에 탄소 질량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소 질량은 저기다가 18분의 2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18분의 2 A'-A 요만큼이 수소의 질량이 될 것이고 탄소의 질량은 44분의 12 곱하기 B'-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로 바꾸면 돼? 몰수로 바꿔주면 되지? 몰수로 바꿔주면은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18분의 2 A'-A에 얼마를 곱한다? 1분의 1을 곱한다. 맞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44분의 12 B'-B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12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원래 보통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요거 약분해가지고 9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44분의 10이 또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미지수가 나와 있으면 약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쭉 가다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옳은 거 찾아볼게요. 생성된 물의 질량은 A'-A다. 맞는 말이죠? 그지? 요거 두 개 빼주면 됩니다. 니은, 시료 속의 탄소의 질량은 B'-B에다가 44분의 11을 곱한 값.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죠. 디귿에 원자수의 B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탄소 대 수소니까 요것분의 요거죠. 그지? 10이 없어져서 44분의 B'-B가 될 것이고 이것은 18분의 2 곱하기 A'-A가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모두 다 맞는 표현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82번으로 계속 갑니다. 화합물 X를 구성하는 원소 A, B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고 실험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전체 질량을 100%로 잡으세요. 100g으로 잡으세요. 알겠지? 그러면서 A와 B를 찰 때 A의 원자량이 얼마? A의 질량을 얼마? 20g으로. B의 질량을 얼마로? 80g으로 잡아놓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A와 B는 각각 원자량이 1과 12인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A는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A는 1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리고 B는 1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얼마 나와? 20. 요거 얼마 나와? 얼마 나오냐? 이거 대략 얼마 나와? 6점 얼마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 약 몇 배 정도 되니? 3배 정도 되지. 맞지? 네. 그러니까 B가 하나가 있을 때 A가 3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A, 3, B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BA3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서 83번 문제. 자, 그림 가와 같이 용기 왼쪽에는 헬륨 2.4g, 오른쪽에는 산소가 A몰이 들어가 있고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용기 오른쪽에 Bg의 산소를 더 넣었더니 그림 나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피스톤 문제 절대 어렵다고 느끼지 마세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스톤의 전체 길이가 100cm인데 처음 가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헬륨이 2.4g이 들어가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산소 기체가 A몰이 들어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이런 식의 피스톤이 여기서 딱 중심에 정지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요 길이가 60cm, 요 길이가 40cm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냥 바로 이 길이가 결과적으로 수소와 헬륨과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비다. 따라서 부피가 몇 대 몇? 6대 4. 그러니까 3대 2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헬륨의 원자량은 4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4g만큼은 헬륨 몇 몰이다? 헬륨 몇 몰? 0.6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피스톤이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때 내부에서 헬륨이 나타내는 압력과 그 다음에 산소가 나타내고 있는 압력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런 기체 관련된 문제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공식 생각해라? PV는 N, R, 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거 공식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쉽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실험은 온도 조건이 일정해요. 맞죠? 온도 조건이 일정하다면은 그지? 압력은 부피분의 몰수거든요. 맞죠? 다시 정리해보면 이거잖아. 압력은 부피분의 몰수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부피분의 몰수가 각각 헬륨과 산소가 똑같아야 됩니다. 맞지? 그러면은 이때 헬륨이 나타내고 있는 압력은 부피 3분의 0.6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지? B가 산소 같은 경우에는 부피 2분의 A몰만큼인 거잖아. 맞지? 이게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죠? 다시 정리해보면 1.2는 3A가 될 테니까 A는 얼마? 0.3몰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아, A는 처음에 0.3몰을 넣었구나. 3몰. 아니면은 압력까지 똑같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압력까지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부피는 뭐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부피가 3대 2라면은 얘가 0.6몰 있을 때 얘가 0.3몰 있구나.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산소를 더 첨가해 줍니다. 산소를 얼마만큼? 산소를 Bg만큼을 더 집어넣어 줘요. 그랬더니 변했네요. 변했습니다. 피스톤이 일로 움직였죠. 그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헬륨은 그대로 2.4g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좀 전에 0.6몰이라는 거 확인했죠.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지금 현재 A몰이 0.4몰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플러스 뭐 X몰만큼이 더 추가된 거지. 그런 상태에서 부피가 몇 대 몇? 3대 7이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피스톤이 여기서 정지되어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와 같다? 압력은 서로 같다. 그러면은 앞서 정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0.6몰이 3이고 이거 더한 게 7몰이야. 맞지? 이거 전체를 B몰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0.6대 B는 3대 7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B는 몇 몰? B가 몇 몰? 1.4몰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처음에 몇 몰 있었어? 처음에 0.4몰 있었었지? 네. 그러면 처음 0.4몰에다가 얼마를 더 추가해줘야 된다? 1몰을 더 추가해줘야 된다. 따라서 B를 집어넣는 질량은 몇 그램? 32g이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그림 가에서 산소 몰수 A는 0.4몰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에 더 넣어준 산소의 질량 B는 32g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에 그림 나에서 헬륨과 산소의 분자수의 B는 부피비와 같으니까 3대 7. 따라서 옳은 것은 5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84번으로 계속 가보죠. XYZ가 들어있는 동일한 종류의 용기의 질량과 압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XYZ가 동일한 용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조건이 지금 현재 질량 W가 얘가 얼마? 200. 그 다음에 얘가 200. 얘는 400. 그런데 압력이 지금 현재 1기압, 2기압, 1기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얘네들은 동일한 온도와 동일한 용기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온도 같고 뭐도 같다? 부피도 같다. 오케이? 그러면은 PV는 nRT에서 오케이? 뭐와 뭐가 같다? 요거 같아요. 온도 같습니다. 부피 뭐예요? 같아요. 맞지? 그러면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몰수비가 압력비인 1대 2대 1인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A가 1몰이 있으면 X가 1몰이 있으면 Y는 2몰이 있는 거고 Z는 1몰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상태에서 전체 질량이 200g이니까 얘 분자량이 얼마겠구나? 200이구나. 그 다음에 얘는 얼마겠구나? 얘는 10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겠구나? 40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어차피 몰수비랑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200대 100대 400.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분자량의 비가 2대 1대 4가 나오면 되겠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분자수는 X가 Y보다 크다. 그럼요, X가 Y보다 크다. Y가 2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밀도는 Y가 Z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밀도 비교할까요? 밀도? 뭐 하면 돼? 부피분의 질량 해보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지금 현재 동일한 부피야. 동일한 부피에서 질량이 200g, 200g, 400g이에요. 그러면은 Y가 Z보다 클 수 있어요? 아니죠. Z가 제일 커야지. 맞지?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 분자량은 X가 Z보다 작다. X는 200 나오고 그 다음에 Z는 400이 나오니까 X가 Z보다 작아야 됩니다. 답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오케이? 자, 넘어가셔서 85번 봅니다. 몇 가지 기체들이 부피가 다른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가장 많은 분자수와 그 다음에 나와 다의 압력 비교를 바르게 짝지은 것.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온도 조건은 다 똑같아요. 맞죠? 온도 조건은 다 똑같은데 A에서 첫 번째로 물어본 건 분자수였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의 압력을 비교하라 그랬거든요. 한번 봐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에서 뭐가 같다고? 뭐가 같다? 그렇죠. 온도가 같아요. 맞죠? 따라서 몰수 N은 뭐에 비례? 압력 곱하기 부피에 비례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은 몰수를 따질 때 그냥 얘를 다 곱해버리면 되잖아. 그지? 가는 얼마? 수소기체. 먼저 수소기체는 질량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그럴 필요도 없겠네. 그지? 몰수 N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맞지? 자, 그럼 수소는 지금 현재 분자량이 2일 거고 질량이 4g이니까 2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메테인은 분자량이 16인데 8g 들어가 있으니까 0.5몰. 그 다음에 산소는 분자량이 32인데 지금 이제 16g 들어가 있으니까 0.5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인데 44g 들어가 있으니까 1몰. 됐습니까? 따라서 가장 많은 분자수는 당연히 수소기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나랑 다랑 압력 비교하래요. 압력 비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합시다. 요거 정리합시다. 그러면 압력은 뭐분의 뭐? 부피분의 몰수. 맞지? 나랑 다랑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나랑 다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나는 부피가 얼마야? 나는 부피가 20리터. 맞지? 그리고 나의 몰수는 얼마? 0.5몰. 그죠? 0.5몰. 그 다음에 다는요. 다는 부피가 30리터. 몇 몰? 0.5몰. 그럼 생각해봐.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나의 압력이 더 커야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넘어가셔서 86번입니다. 자,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진공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피스톤으로 구분된 실린더에 헬륨 기체와 메테인 기체가 들어있으며 지금 현재 두 기체의 밀도가 완전히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두 고정장치를 풀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두 기체의 물리량의 비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 지금 볼게요. 자, 봐봐요. 지금 이번에는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피스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피스톤 둘 다 고정장치에 의해서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그래 놓고 이제 왼쪽에는 헬륨이 1리터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은요, 메테인이 1리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조건이 둘의 뭐가 같다고? 밀도가 같아요. 둘의 밀도가 같다며. 그럼 밀도가 같다는 이야기는 같은 부피 1리터 속에 같은 질량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질량비는 당연히 헬륨 대 메테인이 1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분자수의 비는 헬륨의 원자량이 4고 메테인이 16이잖아요. 맞지? 예를 들어 이 안에 16g이 들어가 있다고 친다면 얘는 1몰이 있고 얘는 4몰이 있는 거지. 따라서 헬륨 대 메테인이 몇 대 몇? 4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은 고정장치를 풀어버리게 되면은요. 그죠? 진공을 사이로 두고 얘네들이 압력이 크니까 쭉 밀고 나와버릴 거 아니야. 맞지? 쭉 밀고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얘랑 얘가 나중에 평형 상태가 딱 됐을 때, 그지? 얘네들은 서로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부피는 나중에 누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야?
헬륨이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서 피스톤이 계속해서 움직여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면은 아마도 얘네 둘은 피스톤의 고정 장치가 정지를 하게 될 거거든요. 정지를 하게 되었을 때는 둘의 압력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물리량들 비교하는 거구나. 먼저 기억에 가예요. 메테인의 부피분의 헬륨의 부피. 야, 이게 전체 5리터잖아, 5리터. 맞지? 근데 지금 현재 분자수의 비가 4대1이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헬륨과 메테인의 부피가 4대1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따라서 헬륨이 얼마 차지해? 4만큼. 메테인이 1만큼 차지하겠죠. 그럼 가의 값은 1분의 4, 즉 4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나를 갑시다. 나를 갈게요. 요거 당연히 이 피스톤의 두께는 무시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는요, 메테인의 질량분의 헬륨의 질량 둘 다 1대1이 아니야? 그지? 똑같다고. 1.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를 비교해 보시면은 메테인의 압력분의 헬륨의 압력.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둘은 서로 간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피스톤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둘의 압력 어떻다? 같다. 1. 따라서 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나랑 다가 같은 상태겠네요. 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87번으로 가죠. 그림은 25도에서 같은 질량의 x, y의 부피를 압력에 따라 나타낸 것.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x축은 압력, y축은 부피. 요렇게 위에 있는 게 x, 아래에 있는 게 y. 그런 상태에서 딱딱 떨어지는 지점 볼까요? 압력이 1기압이었을 때 x가 2, y가 1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요. 이후에 압력이 2기압이 되면은 x도 1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고, 여기가 가, 여기가 지금 나, 여기가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문제에서 같은 질량을 넣어놨다 그랬는데, 같은 압력 조건에서 가가 나보다, x가 y보다 부피가 2배만큼 더 큽니다. 따라서 몰수비는 x 대 y가 몇 대 몇? 2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근데 얘네들 같은 질량이거든? 그러면은 분자량은 x 대 y가 몇 대 몇? 1대 2란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무거운 녀석이 적게 들어있는 거잖아.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거. 분자량은 y가 x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니네 밀도는 나와 다가 서로 같다. 나 지점과 다 지점, 나 지점, 다 지점. 근데 봐봐요. 얘네 둘 모두 같은 질량 넣어놓지 않았으니? 그리고 부피는 얼마야 둘 다? 1이지. 맞지? 부피도 같고 질량도 같습니다. 따라서 밀도도 같아야 되겠죠. 됐나요? 이해돼? 기체 종류가 다른데 어떻게 밀도가 같을 수 있어. 같은 기체라도 온도 압력 조건이 달라지면 밀도가 달라지지 않니? 네. 맞지?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분자 간 평균 거리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가는 나는 같은 기체예요. 같은 기체. 근데 봐봐. 가일 때는 부피가 2리터고 나일 때는 부피가 1리터예요. 당연히 부피가 클수록 같은 몰수만큼 들어있는 x 사이의 분자 간 평균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셔서 계속해서 88번 볼게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A와 B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 관계고 나는 분자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며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만일 가 그래프처럼 탄소 질량과 수소 질량만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있었다면은, 요 그래프만 있었다면은요,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뭐까지만 알 수 있는 거야? 실험식까지만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옆에 분자식이 나와 있습니다. A의 분자량이 얼마야? A의 분자량이 28. B의 분자량 얼마? 26이라는 거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실험식만 구해 놓으면은 결과적으로 분자식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겠지. 보니까 탄소 질량이 12g일 때 A는 수소의 질량이 2g, B는 1g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냥 몰수로 가면 되잖아. 탄소 12g이 1몰이다. 수소 질량 1몰이 1몰이다. 1g이 1몰이다. 그럼 얘는 2몰이다.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탄소 1몰에 수소 2몰이 붙으니까 실험식은 CH2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B 같은 경우에는 1몰 1몰 붙으니까 CH다. 정리됐습니까? 네. 근데 얘 실험식량 얼마야? 14 나오지. 근데 분자량이 28이니까 분자식으로 바꾸면은 C2H 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실험식이 13이야. 26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2배 해주면은 C2H2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A, B의 실험식은 같다? 다르죠. 실험식 다릅니다. 니은에 B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다? 다르죠. 다 달라요 지금. 디귿의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밀도는 A가 B보다 더 크다. 자, 당연히 0도씨 1기압,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이라면요, 동일한 부피 속에 같은 몰수만큼 들어있을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같은 몰수만큼 들어있을 때 A의 질량이 B 질량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면 밀도도 커야 되겠죠. 따라서 A의 밀도가 B보다 크다.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바로 이거예요. PV는 NRT에서 온도 압력 조건이 같으면 요거 같고 요거 같으니까 똑같은 부피라면 똑같은 몰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둘 다 1리터씩 부피를 가지고 있다면은 A와 B의 몰수는 똑같은데 질량은 A가 더 무겁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밀도가 A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전부 다 풀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 어차피 양적 관계만 좀 따져보면 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우리가 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 102번 문제부터 풀 겁니다. 102번 문제부터. 따라서 89번 문제부터 답을 좀 미리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89번부터. 자, 89번에는 3번, 90번에는 5번, 91번에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92번에는 3번, 93번에도 3번이고요. 94번에는 1번, 95번에는 4번, 96번은 1번, 97번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98번에 2번, 99번에 3번, 100번에 5번, 101번에는 3번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화학 양론 계산.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가장 포인트 부분이죠. 자, 포인트 부분을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죠.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다니까? 몇 문제 남았니? 아직도 30문제 남았네요. 자,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 150도에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고, 그림과 같이 메테인과 산소가 들어있는 강철 용기 A, B가 콕에 잠긴 상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완전 혼합하여 연소시킨 다음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온도는 계속해서 150도로 계속 똑같이 유지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전체 화학 반응식은 메테인이, 그치? 2개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한 분자랑 그다음에 2개의 물 분자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2개의 강철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은 메테인 CH4가 0.1기압 3리터만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기체는 0.4기압 그리고 2리터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저 안에 메테인과 산소가 몇 몰씩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봐봐, 이때 PV는 NRT에서 뭐와 뭐가 같다고? 뭐가 같다고? 온도 조건이 같죠? 지금 얘네들 반응 전, 연소 전에도 둘의 온도는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럼 온도가 똑같아. 따라서 압력 곱하기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정확한 몰수를 모릅니다. 정확한 몰수를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 나타나는 값들이 몰수의 비다. 따라서 얘는 0.3 나오고 얘는 0.8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몰수비가 몇 대 몇? 3대 8이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메테인 CH4 플러스 E O2가 CO2 플러스 EH2O가 될 텐데, 반응 전에 얘가 3몰이 있었다고 치고 얘가 8몰이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응 후에 남는 몰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봐봐. 둘 중에 하나가 완전 연소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얘는 전부 사용될 수 있나요? 있죠. 2배 있으면 되니까 얘. 근데 얘가 전부 다 사용될 수는 없지. 따라서 반응하는 몰수는 얘가 3몰 반응할 거고 얘는 6몰 반응할 거고. 맞지? 대신에 1대 2대 1대 2니까 얘는 3몰 생성될 거고 여기는 6몰 생성될 거고. 그죠? 따라서 반응 후에는 없어요. 얘는 2몰 남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각각 3몰과 6몰이 남아있겠죠. 생성됐겠죠. 됐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죠. 콕을 열기 전 메테인과 산소의 몰수비는 3대 8이다. 맞죠? 니은에 이 반응에서 모두 소모된 물질은 산소기체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산소기체가 전부 사용된 건 아니고요. 디귿, 콕을 연 상태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 전체 압력은 똑같다. 콕을 딱 여는 순간에 얘네 둘이 섞일 거 아니야. 얘네 둘이. 그러면은 두 몰수만큼 때문에 압력이 나타나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몰? 11몰. 근데 반응 후에도 요 녀석들이 남아있잖아. 그지? 다 더해보면 몇 몰? 11몰. 똑같은 몰수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 압력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오케이? 그 답을 기억과 디귿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화투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다면은 여기서 각각 기체들의 부분 압력까지도 계산을 해보이겠죠. 그지? 근데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몰수가 똑같으면 압력이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3번 문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의 화학식. 이거 그대로 갑니다. 그랬을 때 0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 0.8g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공기의 부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분자수. 에이, 뭐 이거야 뭐 별것도 없지. 자, 재활용할까요? 자, 메테인 얼마 사용한다고요? 0.8g. 맞습니까? 자, 메테인의 분자량이 얼마죠? 메테인의 분자량 16이죠. 그지? 따라서 얘 몇 몰? 0.05몰이구나. 됐나요? 그럼 반응해야 되는 산소는 2배, 0.1몰만큼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1대 2대 1대 2니까 0.05몰 만들어져야 되고 얘는 1몰 생성돼야 되죠. 0.1몰. 그지? 그러면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필요한 공기의 부피 0.1몰 부피. 표준 상태니까 0.1몰이면은 2.24리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생성된 분자수는 공기의 부피구나. 그러면은 산소가 지금 현재 2.24리터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공기의 부피가 20%밖에 안 되니까. 맞지? 이거에 몇 배를 해주면 돼? 이거 몇 배? 5배 주면 될 거 아니야. 20%니까. 네. 그죠? 요거 5배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0.5몰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0.5몰의 부피 차지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 11.2리터 나오겠네요. 네. 됐죠? 그리고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는 0.05몰. 그죠? 6 곱하기 10의 23승. 아니지. 6 곱하기 10의 아니다. 3.0 곱하기 10의 22승. 그지?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면 됩니다. 요 문제에서는 요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요거. 자, 그리고 나서 104번 문제. 자, 아세트산의 발효 과정이군요. 포도주 100g 중 일부가 발효로 되어 아세트산 12g이 생성된 반응에서 발효되지 않고 남아있는 에탄올의 질량을 계산하고자 할 때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C2H5OH 에탄올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CH3COOH 아세트산과 물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포도주가 100g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세트산이 몇 g 생성됐어? 12g이 생성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발효되지 않고 남아있는 에탄올 이렇게 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뭘 알면 되느냐 이거죠. 일단 얘가 만들어진 거 알겠어. 요거 질량 찾고 싶어. 요거. 그러면 얘가 몇 몰이 있는지를 알면 될 거 아니야. 맞죠? 얘가 몇 몰이 있는지를 알면은 얘랑 얘는 개수비가 1대1이니까 같은 몰수만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의 몰수를 알았어? 얘 몰수를 알아? 그러면은 질량을 알려면은 그 몰수에다가 뭘 곱해주면 됩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분자량 곱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요거의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 분자량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분자량 알려면 각각의 원자량들 알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알아야 되는 건 탄소, 수소, 산소의 원자량. 아 근데 이거를 알면은 요거 값도 알 수 있겠네요. 요거 분자량도 알 수 있겠네. 그러면은 요 녀석의 질량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 알려준 거는 포도주 100g이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 속에 도대체 에탄올만 실제 얼마만큼의 질량을 차지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따라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포도주에 들어있는 에탄올의 퍼센트 농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을 니은과 디귿 두 가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105번 문제로 계속 넘어갑니다. 은이 포함되어 있는 폐수에 구리 조각을 넣으면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은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한 내용이고요.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두 개의 AgNO3가 구리랑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서는 두 개의 은이 석출이 되고요. 구리가 이온화돼서 빠져나갈 겁니다.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질산은 1.70g을 물 100g에 녹여서 질산은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다? 1.70g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충분한 용액에 구리를 넣어서 각각 이 은을 얻어낼 겁니다.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질산은의 화학식량이 107이라 그랬으니까 107. 얘 몇 몰이야? 얘 몇 몰이야? 0.01몰이죠. 그죠? 0.01몰만큼 집어넣었다면은 은도 똑같이 얼마 나와야 돼? 0.01몰 석출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아니다. 맞지? 0.01몰 석출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은의 원자량이 얼마? 은의 원자량이 108. 그러면 요거니까 1.08g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네. 맞지? 1.08g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질량들은 모두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것? 질산이온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얘 0.01몰이에요. 얘 몇 몰 필요합니까? 0.005몰만큼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질량은 얘가 지금 현재 64니까 0.032g인가? 그지? 0.032g인가? 뭐 그럴 건데? 그죠? 자, 봅시다. 석출된 은의 질량은 1.08g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의 반응이 끝난 후 용액의 질량은 증가한다. 보면은, 봐봐. 요거 지금 용기에 넣어서 실험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전체 수용액이고요. 불이 넣었지. 그러면서 이거 가라앉았지. 그지? 그리고 이거 생성된 거잖아. 맞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요만큼이 빠져나가는 거야. 요만큼이. 대신에 구리가 들어오면은 더 적은 몰수만큼 들어오고 질량 자체도 줄어요. 작아요. 맞죠? 그러니까 전체 나중 수용액은 처음 수용액보다 질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가 되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1.7g 플러스 50g일 거 아니야, 물. 맞죠? 그런데 나중에는 물 50g에다가 여기에서 질산이온에 여기 추가된 거. 그죠? 추가된 거. 그런데 이것보다 분명히 작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수용액의 질량은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 디귿수 반응 후 질산이온의 수는 감소한다. 질산이온은 그냥 구경꾼 이온이에요. 여기서도 일가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여기서도 그냥 일가 음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두 개의 은 이온과 구리 이온이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은이 석출되고 구리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산 이온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냥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죠. 자, 계속 이어서 106번. 백금 촉매를 사용하면 상온에서도 수소와 산소를 쉽게 발응시켜서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림은 25도에서 고압에 건들 수 있는 용기에 수소 기체와 백금 촉매를 넣고 산소 기체를 서서히 주입하면서 용기 속의 기체 압력을 측정한 것. 근데 보니까 압력이 처음에 4기압이었다가 쓱 줄어들어서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때 여기에 지금 가한 산소의 몰수가 몇 몰일 때?
0.2몰일 때 압력이 거의 0에 가까워지거든요. 전체 화학 반응식 보면은 2개의 수소 기체와 1개의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2개의 물 분자가 생깁니다. 이거는 물이니까 압력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칠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수소 기체만 있을 때가 결과적으로 사기압을 나타냈다는 이야기지. 맞지? 그리고 나서 산소 기체가 0.2몰 들어왔을 때 압력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반응이 거의 종료됐다라는 거. 따라서 얘는 거기에 2배만큼의 몰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몇 몰? 0.3몰만큼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 그러면서 0.4몰이 사기압을 차지하니까 0.1몰당 압력이 얼마? 1기압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되니?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용기 속에 넣어준 수소의 양은 0.2g이다. 자, 0.3몰이에요. 0.3몰. 따라서 이거 몇 그램? 얘 분자량이 2잖아. 그지? 분자량이 2니까 5분의 2 해주면은 0.8g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산소기체 6.4g을 가하면은 수소기체가 모두 반응한다. 얘 0.2몰 넣어준 거잖아. 분자량이 32고요. 0.2몰이면은 6.4g이죠. 니은 맞네요. 디귿에 산소를 0.2몰 이상 가하면은 생성된 물이 다시 분해된다. 요거 이상이면은 물이 다시 분해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0.2몰에서 0.3몰까지 가는 걸 볼까요? 0.3몰 보면은 압력이 몇 기압이야? 2기압이지. 그지? 근데 봐봐. 여기서 요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수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압력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산소 압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산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압력이 나타나는 건데 0.2몰에서 0.3몰 되면은 산소만 0.2몰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압력이 2기압밖에 안 증가했으니까 0.1몰당 1기압, 정확하게 0.2몰만큼 기압이 증가한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물이 만일 분해가 됐다면은 분해되는 것만큼 압력이 더 빨리 커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아서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을 니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07번 문제예요. LNG의 주성분인 메테인의 연소와 반응 시 다시 재활용. 자, 메테인 24g이 완전 연소될 때 필요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는 거. 얘가 몇 그램? 24g. 그러면은 요 24g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몰수로 바꿔주면 되죠. 맞지? 몰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분자량 알아야 되지. 분자량을 알면은 결과적으로 몰수, 이산화탄소의 몰수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머지 얘 뭘 알고 싶어? 부피를 구하고 싶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의 1몰 부피가 얼마인지도 알면은 이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따라서 알아야 될 것은 메테인의 분자량 알아야 되고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알 필요 있나요? 없나요? 굳이 없습니다. 그죠? 대신에 메테인이 기체 1몰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다 알면 좋긴 한데 뭐 굳이 니은은 필요는 없습니다. 답을 기억, 디귿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셔서 108번 문제. 자, 산성비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황 기체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생성이 되는데 어떤 공장 A에서 이산화황 발생과 관련된 자료이면서 하루 동안 공장 A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질량을 알아내려고 할 때 추가로 조사해야 될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연소 반응식은 황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황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산화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공장 A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석탄의 질량이 100kg입니다. 그 중에서 석탄에 포함되어 있는 황의 질량 백분율은 1.34g이에요. 그 말인즉슨 석탄 질량에서 이걸 그램 단위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죠? 석탄 질량을 그램 단위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질량 백분율 1.34니까 100분의 1.34를 곱해주면은 그지? 이게 황의 질량만 나오겠네. 됐지? 그래 놓고
황의 질량을 안다면은, 그지? 황의 질량을 안다면은, 황의 질량을 뭐로 바꿔주면 돼요, 이제? 황의 몰수로 바꿔주면 되지. 왜? 몰수로 바꿔주면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상 생성되는 이산화황의 몰수량도 같을 것이다.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산화황의 몰수를 알았어. 이산화황의 몰수를 아는데 이걸 뭘로 바꾸겠다? 뭘로 바꾸겠다? 몰수를 아는데 질량으로 바꾸겠다. 질량으로 바꾸려면 뭘 또 알아야 됩니까? 분자량 알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찌됐건 이거랑 이건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구한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걸로 가지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황해에서 질량에서 황해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 뭘 알면 돼? 황해 그렇죠. 황해 원자량을 알면 되겠죠. 황해 원자량을 알면은 황해 몰수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산화황의 몰수 계산할 수 있고, 다시 이산화탄소의 이산화황의 분자량 알면은 질량 계속 계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 현재 꼭 알아야 될 거, 황해 원자량은 나와 있죠. 황해 원자량은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석탄의 원자량과 염소에 필요한 산소의 양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마지막에 산소의 원자량,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지. 요건 알겠네요. 요거, 그죠? 요걸 알고 있으니까 황해 몰수는 알 수 있네요. 황해 몰수 알 수 있고, 산소의 원자량, 산소의 원자량, 얘 지금 몰수 알고, 그 다음에 얘 몰수를 알면은, 야, 굳이 이거 몰수까지 몰라도 되겠다, 야. 이 상태라면은. 그지? 야, 황해 질량 나왔잖아. 그래갖고 이거 찾으려면, 요거 질량 찾으려면, 이런 과정 가도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라면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잖아요. 다른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지? 황 질량. 그런 다음에 요거 산소 질량 알아도 되지 않아? 그죠? 산소의 질량을 알면은 황의 질량에다가 산소의 질량 더한 게 이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산소의 원자량을 알면은, 그지? 얘네들은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그지? 얘가 가지고 있는 몰수에다가 얘가 몰수가 똑같다? 따라서 질량 찾아낼 수 있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산화황의 질량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두 가지의 경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경로는 보세요. 여기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 황의 원자량을 통해서 황의 몰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산화황의 몰수랑 같으니까 이산화황의 몰수에서 이산화황의 질량을 찾아내려면 분자량을 알면 된다. 이렇게 간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얘네들이 1대1인 거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1대1이에요. 따라서 황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 황의 몰수는 결과적으로 사용되는 산소의 몰수량도 같다. 그러면은 산소의 몰수를 알고 있다면은 요것으로 가지고 산소의 질량을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 얘 분자량 알아야 되는 거고,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산소의 원자량을 알면 되는 거죠. 됐어?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쓴 게 질량 보존의 법칙.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서로 어떻다? 같다. 맞지? 그것으로 가지고 풀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답을 기억과 니은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09번 문제 보죠. 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각각 채워져 있는 구와 진공인 구가 연결된 그림과 실험 과정이고요. 이 안에서 각각 수소와 산소가 연소 반응을 할 겁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일단 먼저 콕이 이렇게 용기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두 개 있고 이렇게 용기가 세 개가 있는데, 여기가 콕 A, 여기가 콕 B예요. 여기에 지금 수소기체가 1기압, 그리고 1리터. 그리고 얘는 산소기체가 1기압, 1리터. 얘는 진공이고 3리터. 보세요. 일단 실험 과정은 먼저 A만 엽니다. A만 열어서 반응시킬 거예요. 자, 전체 화학 반응식은 이거죠. 근데 이때 여기 얘도 기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보자. 반응 전에 몰수랑, 반응하는 몰수랑,
반응 후의 몰수를 보죠. 오케이? 자, 온도 똑같고요. 그지? 우리가 알려준 거 기압과 부피입니다. 자, PV는 nRT 온도 같습니다. 따라서 몰수는 뭐에 비례한다? 압력 곱하기 부피에 비례한다. 둘 다 그냥 1몰씩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1몰, 1몰. 됐습니까?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반응할 수 있죠? 둘 중에 누가 더 반응합니까? 2대1로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요거 전부 다 사용되죠? 네. 그리고 나서 산소는 0.5몰 반응할 거예요. 그럼 얘 얼마 생성되죠? 얼마 생성됩니까? 1몰 생성되죠. 그죠? 그러면 반응 후에 얘 없고요. 얘는 0.5몰 남을 거고 얘는 1몰 생성되겠지. 됐니?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 각까지입니다. 각까지. 됐니? 그래서 나는 콕 B를 열어줄 거예요. 콕 B. 여기까지 딱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콕 A만을 열었을 때는 요 부피와 요 부피 속에서 얘네들이 이만큼씩 또는 이만큼씩 존재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콕 B를 열어주면은 요 세 개 부피만큼 다 기체들이 퍼져버릴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바에서 반응 후 기체 분자수의 비는 산소 대 물 분자가 1대 1이다. 맞습니까? 산소 대 물 분자 1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가에서 반응 후 용기 내 기체의 압력은 0.1기압보다 작다. 봐봐요. 얘네들이 각각 둘 다 1기압씩 차지하고 있었거든. 그럼 두 개 콕 열어줘도 얘네들 1기압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해되죠? 왜냐하면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콕을 딱 열어버리게 되면은 전체 기체가 1리터 1리터에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모든 기체의 부피가 2리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수소 혼자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산소 혼자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그 두 개 더한 거는 그냥 1기압이거든요. 네. 오케이? 그런데 콕을 열어서 반응을 해버렸더니 처음에 1몰 1몰 있던 게 나중에 얼마로 바뀌었어? 1몰 0.5몰로 바뀌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몰수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압력은 감소를 하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나에서 반응이 더 진행되어 물 분자의 수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콕 B를 열어주게 되면은 기체가 더 넓은 공간에 퍼지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소모된 수소가 뭐 어디서 다시 생긴다거나 어디선가 수소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도리어 콕 B를 열어주게 되면은 전체 압력이 더 작아지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자, 계속 이어서 비슷한 유형입니다. 부피가 1리터인 강철 용기에 메테인과 산소 기체가 들어가 있고 콕을 열어서 완전 연소시킬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합니다. 화학 반응식 이제 좀 바로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건 거죠? 그지? 요거. 자, 그래서 메테인이 지금 현재 0.2기압 1리터. 그 다음에 산소는 1기압 1리터.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 계속 똑같이 문제 풀고 있잖아요. 반응 전과 반응하는 몰수. 그리고 나서 반응 후에 얼마 남아있을까? 자, 온도 똑같죠? 압력 곱하기 부피가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요거 두 개 곱해. 0.2몰 있다고 쳐요. 얘는 1몰 있었던 거죠. 반응하는 거 1대2로 반응합니다. 메테인 0.2몰 모두 다 사용되죠. 산소는 0.3몰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1대2 대 1대2니까 0.2몰 생성될 것이고 수증기도 0.4몰 생성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반응 후에는 없어요. 여긴 0.6몰이죠. 네. 여기는 각각 0.2몰과 0.4몰이 생성됐을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고요. 자, 볼게요. 총 분자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같다. 반응 전에 이만큼 1.2몰이죠. 반응 후에 이만큼 1.2몰이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반응 전 기체 분자수는 메테인이 산소의 0.2배이다. 메테인이 산소의 0.2배이다. 반응 전 기체 분자수.
메테인이 산소에. 응? 메테인이 0.2몰. 1몰. 1몰에다가 0.2 곱하면 0.2몰 나오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이야기고, 디귿의 산소의 분자 수비는 전과 후의 5대 3이다? 1몰, 0.6몰. 그죠? 5대 3 나오네요. 답을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1번. 근데 111번은 예전에 풀어봤었던 문제 같고 지금 우리 풀고 있는 내용의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11번은 4번이에요. 자, 됐고 넘어가서 112번 봅시다. 자, 문제 봅니다. 철수는 임의의 비금속 원소 AB로 이루어진 기체 AB와 B2가 반응하여 다른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의 부피 변화를 조사한 내용이고요. 아래의 실험 결과는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반응물의 부피 변화에 따른 반응 후 부피를 나타낸 것. 이때 이 결과에 맞는 생성물 C의 분자식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현재 반응 전, 그리고 반응 후, 그리고 샥 그랬을 때 요건 AB, 그리고 요거는 B2, 그 다음에 여기는 C에다가 플러스 남은 기체 부피. 자, 보니까 처음에 여기 4 집어넣고 여기에 1 집어넣고 4 들어가고 4, 2, 4, 그 다음에 4, 3, 5, 4, 4, 6. 자, 앞에 좀 볼게요. 지금 보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각각의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던 부피를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온도와 동일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얘네들을 지금 부피를 표현을 해놓은 건데, 지금 보면은 AB의 부피는 일정해요. AB의 부피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의 몰수는 어떻다? 몰수는? AB의 몰수는 어떻다? 동일하다. 맞지? 대신에 B2를 1리터, 2리터, 3리터, 4리터를 넣어준다는 것은 점점 B의 몰수를 증가시키겠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반응 후에는 C의 부피만을 표현한 게 아니라 C의 뭐까지? 남은 기체 부피까지 표현을 해놨거든요. 맞죠? 네. 근데 봐봐요. AB는 다 4리터만큼씩 존재를 하고 있는데 B2를 1 넣었을 때는 C가 나왔습니다. 4가 나왔어요. 4가. 그러고 나서 2를 넣었을 때도 똑같이 4가 나왔거든요.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B2의 양을 증가시켜도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지는 기체와 남은 기체의 부피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을 때는 부피가 5로 바뀌어버립니다. 5로 바뀌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두 번째 실험, 1번 실험과 2번 실험, 3번 실험, 4번 실험을 했을 때 2번과 3번을 딱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얘를 1리터만큼 더 집어넣어 주니까 부피가 1리터만큼 더 증가를 해버렸죠. 마찬가지로 얘네들 1리터를 더 넣어보니까 똑같이 부피가 1리터만큼 증가를 해버리거든요. 그 말인 즉슨 여기에 지금 추가되고 있는 요 부피는 결과적으로 넣어주는 뭐의 부피랑 같다? B2의 부피랑 같다라는 거잖아. 그 말인 즉슨 더 이상 이제부터 이 뒤로부터는 반응할 수 있는 AB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따라서 반응이 종결된 시점은 어느 지점이다? 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반응식을 보면은 AB와 B2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질 때 부피가 2대 1대 2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C의 분자식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AB 2개와 B2가 하나가 합쳐져 가지고 C가 2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C는 A는 무조건 몇 개? 하나. 맞지? B는 최대 몇 개? 2개를 가져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C의 분자식은 A, B2다.
답을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죠. 이게 뭐 수능 기출 문제라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113번. 다 비슷비슷한 유형들이에요. 자, A2와 B2가 화합하면 X가 생성될 것이고 부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온도와 압력에서 실험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뭐 바로 실험 1번 보면은 답 나오겠네요. 자, 실험 1번 보면은 A2와 B2가 반응을 해서 X가 만들어질 거거든. 근데 얘 각각 10ml, 40ml 넣었는데 반응 후에 남은 기체가 뭐가 있어요? 반응 후에 남은 기체가 B가 10L. 맞죠? 네. 그럼 실제로 반응된 거는 40이 아니라 얼마 반응했다? 30만큼밖에 반응 안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20ml 만들어진 거니까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1대 3대 2겠구나. 그죠? 따라서 X는 A가 하나에 B가 몇 개가 붙어야 된다? 3개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럼 뭐 나머지 됐고. 그럼 나에서는 여기를 20, 여기를 70을 넣는 거니까. 그지? 1대 3으로 반응한다면 얘 전부 다 사용되죠. 그래놓고 얘는 얼마 사용돼? 60만큼 사용될 것이고 X가 30 만들어지면서 아니죠. 1대 2니까 40 만들어지면서 누가 남아? B가 10ml 또 남아줘야 되겠죠. 그죠? B2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저 밑에 실험 4번에는요. A2의 부피가 몰라요. A2의 부피. 근데 얘가 130이고 얘가 60 만들어졌으니까 B2가 또 40 남았고요. 그럼 실제로 반응한 거 이거 90. 맞지? 그럼 이거 똑같잖아. 1대 3대 2니까 이거 얼마 사용됐다? 30ml 사용됐다. 자, 설명을 옳은 것. 기체 A2와 B2가 반응하는 부피비는 1대 3이다. 맞죠? 니은의 생성 기체 X는 3원자 분자이다. 원자 몇 개 있죠? 4개. 그러니까 4원자 분자에 해당을 해야 되고요. 디귿에 실험 2에 가는 B2 10ml이다. 10ml. 그 다음에 실험 4에 나는 30ml이다. 30ml. 다 됐죠. 답을 기억, 디귿, 리을 4번으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114번은 예전에 그 수능 특강에서 풀어봤던 문제 같습니다. 5번으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가셔서 자, 115번으로 가보죠. 115번. 자, 그림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묽은황산 100ml에 아연을 넣고 완전히 반응시켜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황산과 아연의 반응이죠. 아연, ZN입니다. 황산은 H2SO4N. 얘네들 반응하면은요, ZnSO4. 황산 아연 만들어지고 수소기체 생성됩니다. 개수비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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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그렇지? 아연이 이가 양이온 상태로 바뀌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실험을 해봤더니만 지금 현재 수소의 부피가 쭉쭉쭉쭉 증가하는데 이때 아연의 몰수가 0.03몰일 때부터 더 이상 수소기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수소기체 부피가 750ml로 지금 현재 딱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750ml는 결과적으로 수소 몇 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 몇 몰? 0.03몰만큼의 부피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개수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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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어찌됐건 보면은요, 묽은황산 100ml에 들어있는 황산은 0.1몰이다. 얘네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1대 1로. 따라서 0.03몰만큼이 전부 있어야지만 다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가 되나요? 네. 실험 다 이후로는 얘 몰수를 증가시켜도 더 이상 수소기체가 발생 안 하거든요. 따라서 들어있는 거는 얘네들 정확하게 다 반응시킬 수 있는 것까지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황산은 0.03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니은의 황산과 아연이 남김없이 모두 반응한 실험은 다이다. 맞죠? 디귿의 실험 조건에서 수소기체 0.03몰의 부피는 1000ml이다. 0.03몰이 750ml예요. 따라서 0.01몰당 250ml죠.
따라서 0.04몰이라면은 1000ml가 돼야 됩니다. 답을 니은과 디귿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요거 화학 반응식을 적을 수 있으면 쉬운데 못 적으면 어려워지는 문제죠. 그죠? 자, 넘어가서 116번.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117번으로 계속 가보죠. 1몰 부피 구하기 위한 실험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 마그네슘 리본 0.024g이 들어있는 시험관에다가 시료 용기에다가 염산을 표성까지 채운다. 반응시켜야죠. 그죠? 마그네슘이 염산, HCl과 반응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뭐가 만들어지니? M, G, Cl2 염화마그네슘 만들어지고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마그네슘 1, 염산 2, 염화마그네슘 1, 수소 1입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마그네슘 얼마 넣었다? 마그네슘을 0.024g을 넣었다. 그죠? 근데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24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 얼마야? 0.01몰 집어넣은 건가요? 0.001몰? 0.001몰 넣어준 거죠. 그러면 반응해야 되는 염산 부피는 몇 몰? 염산은 몇 몰? 0.002몰이겠죠. 됐어? 그리고 이거 만들어지고 수소기체 만들어져도 0.001몰 생성돼야지 뭐. 맞지?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가봅시다. 기억. 반응시킨 마그네슘은 0.001몰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주사기 내부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 거기 보면은 주사기 내부에 그러니까 기체가 이렇게 그 안에 기체가 이렇게 나오면 쭉 이게 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밀고 나갈 때 이 안에 지금 현재 빈 공간이 진공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안에 압력은 바깥쪽 외부 대기압과 같기 때문에 피스톤이 그 주사기가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주사기 내부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다라고 가정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기체 1몰의 부피는 주사기에 포집된 기체 부피의 2000배이다. 야, 이거 얼마 만들어져? 0.001몰 만들어지지 않니? 그럼 그만큼의 부피가 나타나겠죠. 그럼 1몰 부피는 몇 배야? 100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니다. 1000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000배가 아니라 1000배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주사기가 이렇게 있는데 주사기를 쭉 밀고 나간 압력만큼이 결과적으로는 포집된 0.001몰만큼의 부피다. 네. 따라서 1몰 부피는 여기다가 1000배 해주면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답을 기억과 니은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118번 문제도 계속 볼까요? A2, B2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반응시킬 때 용기에 넣어준 부피고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니까 밑에 그래프에서 점들이 띡띡 찍혀 있는데 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게 지금 B2의 부피. 그리고 남은 기체. 요 지점은 2 넣었을 때 4고요. 4 넣었을 때 0이고. 그지? 그 다음에 6 넣어줬을 때가 2고. 뭐 이런 식인 거지. 맞지?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B2를 4ml 넣었을 때 완전히 다 반응했다. 맞지? 그럼 위에 있는 조건에서 A의 부피가 지금 현재 8ml이고 B가 4ml 들어왔을 때가 완전 다 반응한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반응식은 A2와 B2가 반응을 해서 그지? 뭔가 C가 만들어지네요. C가 만들어질 건데 이때 반응하는 부피비가 얘는 8ml, 얘는 4ml잖아. 따라서 앞에 붙는 개수는 2대 1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 놓고 C가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나 보네요. 개수가 1인가 보네. 얘는 없으니까. 그지? 자, 그런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서 문제, 아이고.
뒤로 가서 문제 봅니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인 스몰 a와 스몰 b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몇 대 몇? 2대 1. 그치?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A와 B, 119번 계속 넘어갑니다. A2와 B2는 반응하면 한 가지의 물질 가를 생성하며 앞으로 실험 5번에서 생성된 가의 부피가 8ml래요. 이때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 가의 화학식과 개수 C를 바르게 나타낸 거. 아, 이게 지금 앞에 뭔가 개수가 있나 보군요. 이게 개수군요, 개수. C에 가가 만들어진 거군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실험 5에서 생성된 가의 부피가 8ml다. 5번은 8ml와 그 다음에 10ml를 반응시켰을 때 실험이고요. 그래서 C가 8ml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볼까? 어찌됐건 2대1로 반응하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은 8ml가 전부 다 쓰였는데 8ml가 생성됐어. 얘네들의 개수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지? 2가 되겠네. 맞지? 얘 실제로 사용된 거 얼마야? 4밖에 안 돼. 4ml밖에 사용 안 된 거고 8ml 만들어졌으니까 개수비는 1대 1이 돼야 되니까 개수는 무조건 C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A2 2개랑 B2 1개가 반응해서 가 2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A는 최소한 몇 개 붙어야 돼? 2개 붙어야 되지. B는 하나가 붙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 됐나요? 자, 그리고 120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2번이에요. 자, 121번 봅시다. 그래프는 X2, Y2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될 때 그래프고요. 몰수 변하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봅시다. 이 그래프는 화1에서 보기는 조금 힘든 그래프예요. 이걸 왜 볼 수가 좀 보기가 힘드냐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X2가 요렇게 X2가 이렇게 되어 있고 Y2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X2 처음에 몇 몰 넣었던 거죠? 몇 몰? 0.3몰 넣었던 거지. 그리고 Y2는 얼마 넣어졌더니 0.9몰 넣어져 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반응이 쭉 진행되니까 당연히 X2랑 Y2는 줄어들죠. 그러면서 C는 늘어나겠지. 근데 일정 시간 지나고 나니까 X는 0.1몰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Y2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몇 몰이냐? 아이고, 더 내려가야 되네, 한참 이거. 한참 더 내려가야 되네요. 이렇게. 이게 Y2. 몇 몰? 0.3몰에서 더 이상 양이 증가하지 않거든. 변화되지 않거든. 그래서 C는 몇 몰? C는 0.3몰까지 생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왜 화1에서 보기, 약간 좀 보기 힘든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통 어떤 물질들 넣어주게 되면은 그 물질들이 하나가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반응한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 물질은 지금 현재 더 이상 양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도 반응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화1에서 나오기는 좀 힘든 그래프입니다. 화2에서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나면은 이게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X2가 반응한 몰수, Y2가 반응한 몰수가 중요한 거고 C가 몇 몰만큼 생성됐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결과적으로 A는 0.3몰에서 요만큼 줄어든 거죠. 몇 몰? 0.2몰 줄어든 거지. 0.2몰. C는요? Y2는요? 0.9몰에서 0.3몰로 줄어든 거니까 몇 몰 줄어든 거야? 0.6몰 줄어든 거지. 그러면서 C는 몇 몰 생성됐어? 0.3몰 생성됐잖아. 그러면 저게 결과적으로 반응하는 몰수비 X2랑 Y2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질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몇 몰? 0.2몰 사용될 때 Y2는 0.6몰이 사용이 돼야 되고요. C는 0.3몰이 생성된다. 따라서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2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C 같은 경우에는 X가 하나에 Y가 3개가 붙는 그런 물질이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C 분자는 X 원자 3개랑 Y 원자 하나로 되어 있다. 반대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니은에 반응하는 기체 X2와 Y2의 몰수의 합은 생성되는 몰수의 합 같다고요? 0.2몰, 0.6몰이 반응해서 0.3몰이 되는데 니은도 틀렸네. 맞지? 디귿에 Y2가 0.15몰 반응할 때 생성되는 C의 분자수, 얘가 0.15몰, 0.15몰이 반응할 거예요. 야, 그러면 X는 0.05몰 반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C가 몇 몰 생성돼? 0.1몰 생성되는 거잖아. 0.1몰의 개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이겠지 뭐. 야, 6 곱하기 10의 23승. 22승. 그지? 그래서 답을 디귿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2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는 A2와 B2 반응에서 C가 생성되는 것이고 기체 부피 다르게 해서 실험합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다 보면 되죠. 다 보면은 A2 플러스 B2가 반응해서 C가 되는데 60ml, 30ml 쓰고 나니까 남는 기체 아무도 없어요. 맞죠? 반응하는 부피비 몇 대면 2대 1이다. 됐습니까?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A2와 B2는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맞는 말이죠. 니은에 실험 나에서 남은 기체는 B2이다. 나를 보면은 70과 20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전부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그 2배만큼 사용되니까 40 사용되고요. 30만큼 남아있겠죠. 그지? 그래서 A2가 남아있어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말. 디귿의 기체 C는 이원자 분자이다. 야, 이거 2대1로 반응하는 거잖아. 2대1로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C가 앞에 개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원자 분자가 되려면은 최소한 A 하나, B 하나씩은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씩 가져버리게 되면 전체 개수가 안 맞으니까. 맞지? 얘는 전체적으로 4개, A가 4개, 얘는 2개밖에 안 되니까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아,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직도 문제가 조금 남았군요.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답을 불러드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체크한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수능 특강으로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번에는 2번이고요. 124번도 2번입니다. 125번에는 3번, 126번은 1번이고요. 127번에 1번, 128번에는 4번, 129번에 5번, 그 다음에 130번에는 4번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문제는 다 풀고 다음 시간에는 또다시 수능 특강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